네, 앞서 전해드린 대로 헌재가 결국 변론기일을 추가하면서 증인 3명을 더 부르기로 했습니다. 이들을 상대로 어떤 공방이 오가게 될지 법조팀 김도영 기자와 조금 더 전망해 보겠습니다.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다시 한번 증인석에 앉게 됐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계엄 날 밤 홍 전 차장이 작성했다는 체포자 명단 때문입니다. 작성 경위와 신빙성을 놓고 홍 전 차장과 조태용 국정원장의 증언이 완전히 엇갈렸죠. 사무실에 가서 다시 보니까 제가 봐도 이거 알아보기가 어려울 만한 것 같아서 제가 보좌관을 불러서 야, 이거 좀 정서해봐라. 메모가 4가지가 있는 셈입니다.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의 뼈대가 사실과 다른 겁니다. 8명의 재판관들이 어제 평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낸 걸로 보입니다.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국정원이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찍힌 CCTV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만큼 증거로 채택될 수도 있는데요. 홍 전 차장이 메모를 작성한 시간과 장소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. 네.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동시에 신청한 증인이죠? 네, 그렇습니다.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지시로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았는지 여부를 증언할 수 있는 핵심 증인입니다.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대통령과 직접 소통한 건 조 청장이라며 답변을 미룬 바 있습니다. 경찰청장과 대통령님과의 통화, 그리고 대통령님과 수방사령과의 통화, 그 부분은 제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는 경찰청장과만 소통을 했습니다. 조 청장이 경찰에 내린 윤 대통령 지시를 진술할 수 있는 유일한 증인인 셈인데 암투병을 하고 있어서 이미 2차례 불출석을 한 바 있습니다. 윤 대통령 측은 강제 구인까지 원한다며 조 청장에게 꼭 증언을 들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. 조 청장이 실제로 증언석에 앉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헌재가 한덕수 총리는 증인으로 필요 없다고 했다가 다시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뒷말이 좀 나오고 있어요. 네,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증언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.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증언한 이상민 장관과는 조금 다른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. 도저히 이게 정식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. 국무회의가 아니라면 뭐하러 그냥 11명 올 때까지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선포를 30분 가까이 미루면서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? 다만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가 계엄 전 국정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이유로 증인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한 총리를 상대로 야당의 전행과 계엄의 정당성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질문을 주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네. 그러니까 증인 3명이 오는 20일에 나오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게 변경될 수도 있는 겁니까? 네, 맞습니다. 윤 대통령 측이 20일은 내란 사건 형사재판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인데다 같은 날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심사도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기일을 바꿔달라고 신청했습니다. 헌재는 평일을 거쳐서 기일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. 네, 김도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.